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통장에 숫자는 쌓였는데 늘 불안합니다. 집이 있어도 초조하고 차가 있어도 공허하고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숫자만 돕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매일 자기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기쁨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이가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심리와 시스템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끝에는 많은 분들이 무서워만 하는 QLD, TQQQ 같은 도구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돈에 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기 전부터 겁먹고 투자하기 전부터 흔들리고 계좌가 오르기 전부터 비교에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벌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지? 나는 늦은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꼭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비교는 늘 이상하게 합니다. 남의 결과와 내 출발점을 비교합니다. 남의 20년과 내 2년을 비교합니다. 남의 상위 1% 장면과 내 현실 전체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조급함만 남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계좌가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사람마다 체중에 3포인트가 있듯이 돈에도 3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 300만원만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월 300만원에서도 여유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늘 잃을까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1억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 자신감을 키웁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수준의 풍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성장에서도 기쁨을 뽑아내고 작은 성취에서도 에너지를 얻고 하락장에서도 배움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QLD, TQQQ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종목을 들으면 먼저 겁부터 냅니다. 위험하다, 무섭다, 변동성이 크다,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다, 하락 오면 멘탈 나간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 QLD, TQQQ일까요? 아니면 평생 노동소득 하나만 믿고 사는 구조가 더 위험한 걸까요? 월급이 끊기면 바로 흔들리는 인생, 물가가 오를수록 뒤로 밀리는 구조,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팔아야만 버틸 수 있는 현실, 이게 더 큰 위험 아닙니까? QLD, TQQQ는 위험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파는 인생은 훨씬 더 조용하고 오래가는 위험입니다. 부의 본질은 돈을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도 가장 큰 자유를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만들려면 결국 내 노동 외부에서 자산이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아이와 놀아주는 동안에도 내 자산이 성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사고가 전환됩니다. 아,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 순간부터 투자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의 장기 우상향, 기술 혁신, 생산성 폭발, 지수 성장의 힘을 가장 강하게 압축해서 받는 도구 중 하나가 QLD, TQQQ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작정 몰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고 떨어지면 울고 오르면 흥분하고 다시 떨어지면 손절하는 식이면 QLD, TQQQ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종목이 시간을 압축해주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세상에는 투자 지식 많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경제 기사 줄 외우고 금리 이야기하고 차트 지표 줄 읽고 거시 분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계좌는 왜 그대로일까요?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은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반복 실행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 메시지는 더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겨울을 싫어합니다. 하락장, 공포, 침체, 악재, 뉴스의 소음,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는 대개 겨울에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겁먹었을 때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자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가격은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미래 성장의 열매를 더 낮은 가격에 심을 기회가 생깁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는 바로 이 겨울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도망갈 때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공포를 견딜 현금을 남겨두는 사람, 상승장만이 아니라 하락장의 구조도 미리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 늦은 것 같아요. 저는 40대라서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수익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판단력이 쌓였고 감정의 가격을 이미 한 번씩 치러봤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시간의 장점이 있지만 중년에는 실행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 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기준 없는 상태로 오래 있었던 것뿐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무너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100만 개의 꿈이 있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꿈만 남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할 때 건강을 빼면 안 됩니다. QLD, TQQQ로 큰 수익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건 부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계좌와 몸과 관계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돈은 삶을 넓히는 도구여야지 삶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돈에 대한 심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없어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있어도 불안한 삶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둘째, 비교를 끊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 벌었고 누구는 몇 년 만에 얼마 만들었고 이런 소음은 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셋째, 내 자산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넣을지, 언제 분할 매수할지, 어느 정도 현금을 남길지, 급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승장에서 얼마나 덜어낼지 미리 적어 놓아야 합니다. 넷째, 반복하셔야 합니다. 부는 천재성보다 반복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대박보다 오래 살아남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QLD, TQQQ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종목들은 당신을 하루아침에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엄청난 속도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성장성을 믿고 미국 기술주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인간의 생산성과 혁신을 믿는다면 그 성장을 더 강하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QLD, TQQQ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포를 견딜 준비, 변동성을 이해하는 공부, 분할 매수의 인내, 현금 비중의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걸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흔들림을 전제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 급락을 적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방식, 상승장에서 일부 이익을 정리하면서도 장기 물량은 남겨두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계속 진화해왔고 그 축 위에서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습니다. 결국 승부는 오늘이 바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우상향의 편에 계속 설 수 있느냐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레버리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외면만 하면 결국 가장 강한 성장의 구간을 맨몸으로만 지나가게 됩니다. 불을 무서워하면 요리를 못하듯이 변동성을 무서워만 하면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일 기회를 놓칩니다. 중요한 건 불을 이해하는 겁니다. QLD, TQQQ는 이해 없이 잡으면 데이지만 원칙과 분할과 시간과 멘탈로 다루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는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성장도 그렇습니다. 계좌도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릅니다. 중요한 건 중간의 출렁임이 아니라 전체 방향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에 집착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몇 년 단위로 보면 반복 투자와 자산 성장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의심해야 할 건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충동입니다. 계획 없는 매수, 공포 손절, 남 따라가기, 이런 충동이 계좌를 망칩니다. 계획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쫓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덜 불안하고 가족과 있을 때 덜 초조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덜 막막해지는 상태, 그게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와 시스템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마음만 뜨거워도 안 되고 숫자만 차가워도 안 됩니다. 뜨거운 의지와 차가운 원칙, 그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QLD, TQQQ가 바로 그 조합 속에서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 계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번 실패했고 몇 번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이 환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작은 성장을 기뻐할 줄 알고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비교보다 반복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돈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QLD, TQQQ를 잡았을 때 그 종목은 단순한 ETF가 아니라 시간과 자본을 증폭시키는 기계가 됩니다. 이제는 묻지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생 겁만 먹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공부하고 기준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월급날만 기다리는 인생에서 자산이 성장하는 날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QLD, TQQQ 같은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외면할 종목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인생의 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인 건 아닙니다. 기쁨을 뽑아낼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기쁨만 외치고 자산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위로일 뿐입니다. 반대로 숫자만 쫓고 기쁨을 잃으면 그건 또 다른 빈곤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삶의 기쁨도, 자산의 성장도, 현재의 감사도, 미래의 확신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끊는 것,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 분할 매수 원칙을 적는 것, 하락장에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런 작은 반복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의 본질도, 삶의 본질도, 그리고 시장의 본질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왔다면 겁먹기만 하지 마십시오. 겨울은 가장 빠르게 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다만 아무 씨앗이나 던지지 마십시오. 원칙 있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철학이 있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반복으로 물을 주십시오. 그때 시간이 지나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바꾼 건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